세부 사항의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물론 뭐 한다는 건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주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수사 기소권 분리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개혁될 거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검찰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재벌들이 그 로펌을 통해서 검찰권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이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수사 기소권 분리한다고 해서 그 기득권이 완전히 타파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저는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검사들의 특권 전관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어요.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본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범죄 의혹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3, 4회씩 검독에서 보도자를 내면 항상 이 사람들이 반박자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의혹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지금 수사된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수사도 안 받고 뭐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려도 자 이게 23년 1월 18일 날 네. 검독이 생기자마자 낸 보도자래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그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성윤 연구위원하고 그 박은정 검사를 그 막 친정집까지 가갖고 막 압수수색하고 여기 보세요. 박은정 부장검사 친정집 압수수색. 그러니까 별 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엄청 괴롭혔던 네. 그 시기에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를 한 겁니다. 이 수사 책임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성상원 현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검찰국장. 이 사람은요. 네. 정말 앞장서서 정치 보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정말 몇 개월도 안 돼서 계속 승진하고 영전하고 지금 검찰국장까지 갔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전 정권에서는 정말 되지도 않는 건으로 정치 보복 막 하고 다녀놓고 왜 검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 네. 정말 인적 쇄신이 안 되면 이 사람들 못 쓸어내면요. 성상원 같은 사람이 중수청장 올라서 언제 우리를 또 수사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이제 그 토론을 해서 했던 말인가요? 법무장관이 검찰에 포위당했다 이런 표현 썼고 검찰의 개혁 오적이 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지금 얘기했던 성상헌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또는 뭐 진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신희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아 근데 이 이제 발언 자체가 이제 조국신당에서 주최하는 그 토론회였나요? 거기 이제에서 얘기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검찰 개혁을 뭐 막는 검찰주의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문정 검사가 얘기했던 뭐 검찰 오적 이렇게 이문정 검사도 뭐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이제 만들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달라라면서 이제 돌려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검찰 개혁을 막는 검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검찰 개혁을 물타기 하려는 그런 것을 빨리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개혁을 논하는 거잖아요. 개혁을 논하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청산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논하는 거니까 저는 현 시스템에선 어떤 방식으로 누가 와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과 연결되는 건데
현재 지금 법무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현대에서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가면 지금 이 상황이 에서 별로 나아질 수 없고 조금만 이제 막 정권이 바뀐다거나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는 오적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내보내면 문제가 없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될 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도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죠. 장관이 와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뜯어고치자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한계. 네. 그래서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해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검찰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여론에 밀리니까. 가능하면 금방 합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이 제가 이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제가 2016년에 16년 17년에 봤을 때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자료니까 뭐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때 당시 2000년 초반 기준으로 검찰 내 그 비검사 그 공무원, 그러니까 검찰 공무원 조직의 90% 이상이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수사 업무를 없애면 그 공무원들이 날아갑니다. 더 이상 수사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보안 수사로 나오면 그 조직이 보존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은 검사 같은 검사 정업법이나 이런 걸로 법으로 묶여 있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왜 검사는 법으로 묶어줍니까? 함부로 못하도록 검사 정업법은 묶어놨는데 어쨌든 검사들도 대부분은 사실은 수사 업무를 합니다. 근데 수사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 검찰 조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적으로 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원들이나 이런 다 하지만 수사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그 조직을 상당 부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상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날아가면 인적 청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다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계산들이. 근데 그러면 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검찰은 어쨌든 임명되면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력을 그럼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되는 건 중수청에도 사실은 전문 법정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수사 통제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법정무원들 필요하거든요. 그리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사실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쪽에 지금 불만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선 경찰들이 아무래도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을 의지해 오다가 수사 독립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곤란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실은 분산시켜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갖고 사실 뭐 이렇게 보내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디 좀 이런 의견을 낼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구조조정 같은 걸 하고 재편하면은 사실은 정리해고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리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수사 역량, 그다음에 공소책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는 부서가 바뀌는 거니까 그 부서에 맞춰가지고 재배치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대우해주고. 네. 근데 이게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안 되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해. 나 이제까지 검사를 대접받았는데 나보고 중수청을 가라고? 나는 기분 나빠 못 가 그러면 내보내야죠.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로 봅니다. 또 하나 신희주 변호사한테 질문. 네. 여러 이제 그 의견들 중에 네. 검사와 검찰청이라고 관련된 부분 헌법에 기록돼 있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검사만. 검사라는 두 글자가 네네네. 헌법 12조 사항인가요? 네네. 네, 헌법 12조 사항에 그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그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냥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도 이걸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에 그럼요. 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직 개편은 네. 너무나 가능한 거고 네. 그 영장 청구권 자체가 검사가 한다라는 것이지 그 지금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헌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 헌법에 지금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헌법 12조 뭐 이런 여기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또 있고.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보면 헌법이 크게 앞부분은 기본권이 있고요. 네. 뒷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국가 조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국가 조직에 대한 내용의 헌법적인 내용이 헌법 기관으로서 뭐 검찰청에 이런 것들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사실 최근에 공수처에 검사를 두는 게 맞냐? 네. 사실 이게 밀어붙이면 검사들이 집합이 있는 검찰청이 헌법 기관이면 검찰청 아닌 곳에 검사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로 그거를 헌재에 갖고 갔습니다. 네. 근데 헌재가 아니다. 그 검사는 검찰청에만 둬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에 검사를 둬도 된다라는 헌법적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헌법에 문제가 삶을 거면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만 나옵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법대로만 할 거면 그냥 영장 청구만 하라고 해도 됩니다. 검사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한테 무슨 뭐 헌법적 권리라든지 이게 웃기는 게 헌법 기관인 경우에도 그게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검찰주의자들은 그게 검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김주호 대변인한테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공론화를 지시했죠. 그래서 뭐 토론도 얘기했고 뭐 필요하면 본인이 토론의 주제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보수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견이 어디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아시는 사이인데 저는 이견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시범 사업을 하든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잡아서 가는 게 아마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은 좀 한번 모여서 공론화를 해보자, 더 수기해서 가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의견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나쁘지 않다. 두 분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신희준 변호사는? 아니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 어쨌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토론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예,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수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네. 좀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제 페북 글이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제가 그거를 쓴 이유는요.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중소청을 지금 제가 아까 뭐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중소청을 법무부에 둘까 이런 아니면 행안부에 둘까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고교시장 같은 전문 집단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았던 주제잖아요. 사실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한 몇 시간 그냥 국민들이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걸로 네.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전문 영역이라. 그래서 이게 토론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 전에 일단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고 수기 과정이나 이런 공론 과정은 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결론이 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결론 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친윤 검사들 중에 주요 요직에 간 그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출세시키려고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하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자리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이간질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혔습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동의하니까 법무부 차관도 가고 검찰국장도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맞는 정말 잘된 부작용이 없는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와야죠. 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만드냐 이거. 실무적인 일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적 손상도 안 되고 오히려 일할 기회를 줬는데 왜 실적을 못 내냐 이 말이죠. 저는요 이거 못하면요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무능한 인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싸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검찰에 30년 40년 공무원 월급 받고 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정부가 들어서고 승진을 시켜줬으면 제대로 된 유능한 안을 가지고 와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게 합니까? 전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은 이 사람도 불러놓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 출신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럼요. 아니 검찰이나? 친윤 검사들인데 승진해갖고 그 자리에 갔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안 싸우 우리가 불협화음 안 내고 잘 된 안을 갖고 와야지. 왜 자꾸 이간질 시키고 안 될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안을 가져도 누가 봐도 야 이거 정말 합리적이다. 그거 못 만들어요? 못 만들면 옷 벗고 나가야죠. 아니 그냥 공짜로 일합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제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처음 시작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 개혁 기획하는 것부터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둔 것 중에 하나가 개혁 주체와 개혁 객체를 헷갈리지 말자.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를 검찰에 만들고요. 검찰이 주도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경찰이 주도하는 경찰에 만들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개혁위원회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검찰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현재 검사들이 막 들어와서 고위검사들이 들어와서 휘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이론적으로도 사실 뭐가 문제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비유해서는 이런 겁니다. 학폭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학폭과 관계된 사람들이 앉아서 정책을 내려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검찰 개혁안을 내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물을 먹고 검찰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히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얘기는 들어야죠. 검찰 쪽 얘기도 듣고 여러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검찰 출신들이 앉아서 그 정책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원칙을 좀 확실하게 세우고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좀 무거운 주제인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나 그러니까 행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다시는 정치질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점, 이런 점은 전혀 이견이 없어요.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뭐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검찰이 거기 가서 개혁의 주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많고 인사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잘 뭐 저희가 하는 말도 잘 좀 새겨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갈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저항이 많은 사안일수록 빠른 시간을 끝내는 게 맞죠. 시간이 질질 끄다 보면 못해요, 결국은 개혁을.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한 사실은 동력인데 이 지지라는 게 모든 정치적 사안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이 끌어오를 때 사실은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저지하려는 쪽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시간을 끌고 싶어합니다. 그러겠죠. 국민들이 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속도감도 필요하고 정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사안이 이제 만약 유증해지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